잊을만 하면 터지는 사학의 비리. 최근 전주 완산학원법인의 설립자와 사무국장이 교비 3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는가 하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학교 관리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완산학원 비리의 전모를 10미닛 리포트에서 취재했습니다. 전북 진안에 위치한 한적한 농촌마을. 최근 이곳에서 한 사립학교 재단의 교감으로 근무했던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형 되시는 분이 목을 매셨던 것을 끌러서 내려가지고 우리 구급대원들이 가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예정대로라면 올 3월 근무하던 학교의 교장으로 승진했어야 할 그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컴퓨터에다가 네. 가족들한테 막 미안하다는 내용하고요. 어떻게 살아나는 그런 내용, 당부 얘기였습니다. 숨진 당일까지도 학교에 출근을 했다는 남성. 학교 관계자는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기획력도 뛰어나고 추진력도 좋고 유난히 학생들한테 잘했거든요. 그가 근무하던 곳은 최근 사학 비리로 논란이 된 완산학원 재단. 해당 교사 역시 그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를 받아갔었을 때 피해자 신분이 되다 보니까 그 심리적인 압박이 컸다라고 봐요. 한 교사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사학재단 비리의 전모. 10미닛 리포트에서 취재했습니다. 전주시에서 중학교와 여고를 운영 중인 완산학원 재단. 올 초 재단에 대한 전북도 교육청의 특정 감사가 이루어지면서 재단의 심각한 비리 행태가 드러났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거의 경악을 했다라고. 그러니까 이 학교는 폐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식의 판단이 설 정도의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전북도 교육청의 감사 결과 학교 법인 설립자 일가가 거액의 뒷돈을 챙겨온 혐의가 파악된 겁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할 예산이 이제 개인에게로 넘어가는 상황들이. 학교 법인 설립자가 각종 시설 공사비와 급식 재료 단가 등을 부풀려 집행한 뒤 업체로부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학교 돈을 빼돌려온 겁니다. 또 중학교 특별교실을 학교 예산으로 리모델링한 뒤 설립자 부부의 개인 주거 공간으로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주방 시설은 물론이고 운동기구와 샤워 시설까지 갖춰놓은 채 설립자의 개인 주거 공간으로 활용한 겁니다. 설립자 일가의 비리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립학교법상 학교 재산은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는 법을 어긴 채 페이퍼 컴퍼니 태양광 회사와 임대 계약을 맺고 그 수익금을 가로챘습니다. 제작진이 입수한 태양광 시설물 계약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태양광을 통해 법인이 챙긴 부당 이득은 모두 1억 2천여만 원. 게다가 학교 옥상을 빌린 임차인은 설립자의 아들 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사학 비리의 종합판이라 불릴 정도로 온갖 불법 행위를 일삼아온 학교 법인. 학교 운영 및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이 설립자 일가의 뒷주머니로 들어갔고 그 금액은 자그마치 3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북도 교육청은 해당 법인의 설립자와 이사장 그리고 일부 교직원들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해당 학교를 압수수색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재단이 사회적 물의를 빚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4년 당시 이사장이었던 현 설립자 부부가 여고 기숙사 건물 일부를 개조해 사용하다 적발된 겁니다. 이사님 언제부터 좀 사셨어요? 그건 얼마 며칠 안 되시죠? 아직 2층에 계속 비어 있었어요. 거의 썩히다시피. 그래서 이렇게 비어 있느니. 전주시에 개인 소유의 아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 기숙사에 개인 주거 시설을 만들어 대부분을 이곳에서 지냈다는 설립자 부부. 불법이 적발된 이사장은 결국 이사장직을 박탈당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재단 이사장이었던 그는 설립자 신분으로 돌아왔고 이전과 똑같은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전주지검은 재단 설립자와 사무국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추가 비리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961년 학교 법인 인명학원으로 인가를 받은 후 현재까지 중학교와 여자고교 2개의 학교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긴 세월 꽁꽁 감춰왔던 학원의 비리는 어떻게 세상에 알려졌을까? 올 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재단 설립자의 갑질을 알리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을 올린 사람은 해당 학교에서 근무했던 기간제 교사. 남녀 문제가 있었는데 소개를 해준 기간제 교사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문제로 해가지고 학교가 소란스러워지니까 그 책임을 소개시켜줬던 기관한테 그 설립자가 포고를 하고 재임용이 되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또 협박을 좀 했었었고요. 평소 설립자가 사적인 일에 공적인 영역까지 연결시키며 일상적으로 폭언을 해왔다는 겁니다. 피해 교사를 만난 제작진. 설립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교권을 침해하고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불러다 놓고 모든 관리자들을 다 옆에 세워놓고 그 설립자가 막 질책을 해요. 막 모욕적이고 그리고 성희롱 발언까지. 그렇게 하고 다니면은 어디 이제 사회 활동 못해요. 그렇게 싸가지 없으면 안 돼. 여자가 무서운 사람 안 만난 모양인데 한번 해봅시다. 오늘 한번 나가야 돼. 피해 교사는 제작진에게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도 들려줬습니다. 교사 자신이 교육청에 신청해 확보한 1,600만 원의 특별실 리모델링 비용이 설립자의 지시로 불법 유용됐다는 것. 1,000만 원이 넘으면 이걸 입찰 계약을 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돈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를 다 한 번도 지출하지 않고 다른 회사와 이제 거짓말로 계약서하고 그 공사는 행정실이신 분들이 정말 노역 같은 일을 하시는 거죠. 학교 시설 관리비로 써야 할 특별 교부금을 외부 업체와 계약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다음 실제 공사는 학교 행정실 지원들을 시켜 차액을 빼돌렸다는 겁니다. 고등학교에서 선풍기 산다고 교육청 예산 받아가지고 중학교 가서 선풍기 띄어다가 교정기다 붙이고 중학교에서는 우리 컴퓨터 산다 하고서는 교육청에다 말해놓고서는 돈 받아가지고 고등학교에 있는 뭐 컴퓨터를 갖다가 중학교에 갖다 설치해놓고 심지어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해당 학교 교사. 과연 법인이 교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은 투명했을까? 어떤 뭐 교사 기간제생님은 처음에 한 3,000만 원 이상 돈을 냈었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또 어떤 여자 기간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자기도 돈을 그만큼 내고 생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설립자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형태로 적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씩을 상납하는 게 관행이었다는 것. 노골적인 금전 상납 압박이 있었고 설립자의 말을 따르지 않는 교사에게는 직접적인 불이익도 가해졌다고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한문상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한문 기술 뭐 이런 것은 시술을 자기네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거든요. 중국어 뭐 이런 기술로 그러면은 한문 없애고 중국어를 다시 기술을 하는 거예요. 수시로 학교에 나와 각종 이권에 개입해왔다는 학교 설립자. 게다가 학생들을 위한 복지비가 엉뚱한 곳에 쓰이는 일도 상당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초수급자들, 뭐 차상위 계급 학생들을 위한 우리 돈들이 나오거든요. 젊은 남자 선생님들이나 이런 교사들 무리 같은 경우에는 그 근처 식당을 몇 군데다가 카드를 다 한 번에 긁거나 애들이 밥을 먹었다고 하고 그래놓고서는 자기네는 저녁에 술판을 벌이는 거죠.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학생들을 위해 쓰여야 할 복지비가 일부 선생들의 유흥비로 사용됐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 이게 생활 기간이 있나 봐요. 미리 이제 그때 맞춰서 못 쓰니까 이 선결제를 하시는 선결제. 뭐 선생님들끼리 오셔갖고 점심 식사 드시는 그런 선결제로 한 번씩 이렇게 하더라고요. 부부 동반으로 와서 그렇게 드신 적은 있었어요.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비가 일부 선생들의 유흥비나 외식비로 쓰인 상황.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걸까? 제작진은 해당 학교의 관리자를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했던, 제가 잘못했던 잘못한 것은 분명히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징계가 떨어진다면 달게 받아서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며 고개를 떨구는 관리자. 왜 이런 사실이 이제서야 밝혀진 걸까?
부정 채용이 되고 정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양쪽 다 처벌받아서 그것을 밝혀내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데 사학 비리의 근절이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전문가의 의견. 그렇다면 학교는 누구의 것일까? 대한민국의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재퇴직금조차 국가가 줘요. 사립 초중고등학교는 공립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건물까지 다 지어주잖아요, 국가가.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사학법인 비자금 조성 비리, 채용 비리, 공익 제보자 탄압 등 총체적인 사학 비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인재 육성은 뒷전에 두고 제 입속만 챙기는 사학재단의 비리 근절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공영형 사립학교 또는 국립화가 가야 된다. 돈의 교육계를 발칵 뒤집었던 완산학원의 사학 비리. 자신에게 향할 동료 교사들의 비난을 감내하면서까지 언론에 입을 열게 된 이유가 있다는 피해 교사. 제일 화가 나는 게 사실 그거예요. 그 학생들하고 장난치는 거잖아요. 그게 나서 잘 장사를 하든지 다른 기업을 다니든지 해야지. 그래도 소위 인테리라고 하는 그 선생들이라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학생들 갖고 장사치한 거잖아요. 교육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장 눈앞의 이익만 쫓아가서는 안 되기에 국가의 백년대계라고도 표현합니다. 근시안적이고 단기적인 처방 대신 청렴과 도덕성을 겸비한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개인적인 병원을 예약을 해서 가서 약을 타오고 식사를 배달하는 직원들이 따로 있었어요. 거래한 거는 기억이 나세요? 모른다니까. 굳이 그게 수리 안 해도 되지 않아요? 다섯 대 있으면 네 대를 하고 한 대는 안 간대요. 그래서 현금이 필요한데 그래서 줬지. 아버지도 학교에 미치셔가지고 학교밖에 모르셨어요.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정말 손수 다 하셨어요. 네, 오늘 출연자 소개합니다. 저희가 영상에서도 봤지만 저희 언론 보도상으로도 제목이 이렇게 떴습니다. 사학 비리의 결정판이다, 종합 백화점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가던데요. 30억 원 가량의 교비를 횡령했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그 방식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네, 그 비리 유형별로 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네, 사학 비리의 거의 백화점 판도라 상자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실제로 사학 비리 유형들은 몇 가지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법인 운영 그리고 재산 관리 범죄 형이 하나 있고요. 예산 회계, 인사 복무 관리, 그 다음에 시설 공사, 물품 계약 관리, 또 입시 비리, 급식 이런 종류가 대표적인 그 사학 비리 중에 유형인데요. 네. 이 학교는 그 비리에 거의 대부분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이 이미 2014년경인가요? 한번 그 사택개조 문제로 이사장이 직책에서 물러났다고 들었는데 또 몇 년 안 가서 또 이런 문제가 터졌네요. 그러니까 이게 내 거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강했던 것 같고요. 제가 좀 분개를 했던 것은 2014년에 나갔을 때도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특별 교부금을 받아서 지금 도서관을 설치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주거 공간으로 또 사용을 했었던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나갔다가 이번에 와가지고 또 보면은 드레스룸도 만들어가지고 이제 거의 비슷한 형태를 다시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 자체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기에
정말 영화 터미네이터 같아요. 그잖아요. 아일비백이잖아. 나 죽지 않고 온다. 이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사유재산이라는 그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그런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문제 상황이 발생을 하면 어떤 임시이사를 파견해서 학교를 정상화한다거나 이런 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죠. 노력들이 별로 효과가 없는가요? 보통 이제 관선이사를 파견하긴 하지만 관선이사도 특별하게 역할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체적인 이사에 보통 7인 이상으로 돼 있는데 이 구조를 이미 이사장과 그리고 학교장이 추천하는 이런 멤버들로서 구성이 장악을 딱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관선 이사가 가도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분쟁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분쟁 조정위로 갑니다. 그럼 다시 다 살아 돌아와요. 이제부터는 이제 피해 보복이 시작하는 거죠. 박찬대 의원이 지금 조사에서 밝힌 내용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사립대학 전문대 포함해가지고 현재 이 조사에 따르면 304명이 지금 이제 그 친인척으로 이미 지금 대학에 지금 다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중에 총장이 71명, 부총장이 20명, 교수가 126명, 직원이 84명이에요. 거의 요직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힘쓰는 자리에는 어김없이 그들의 사람이 다 앉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권력의 핵심 속에서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학을 갖다가 끌고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는 학교 법인, 사립학교의 설립자나 경영자는 학교의 학사 운영이나 학교 자체에는 관여를 못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최근한 예로 서남대 사건도 유명하지만 백제예술대 같은 경우에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교내 한 사립대학입니다. 대학 이사장의 아들이자 총장인 이모 씨는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로 단란주점을 드나든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총장이 임의대로 쓴 교비만 180여 차례 1억 5천만 원에 이릅니다. 어떻게 법인에 학교의 예산으로 골프 치고 심지어는 미용실 가고 유흥주점 가고 이게 교육자가 아닙니다. 원래 그러라고 사학을 만든 게 아닌데 우리 지역에서도 사실은 서남대나 백제예술대뿐만 아니라 다 열거해도 다 한 가지씩 걸리는 정도로 지역에 비리 문제가 많습니다. 근본적인 질문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사학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사학이 있습니까? 말은 사학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학이 왜 사학입니까? 중고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대학도 사실 법인 전입금이라고 하는 게 비율이 대한민국 사학의 평균이 3.5%밖에 안 돼요. 전체 운영비 중에서. 그 중에서 등록금 비율이 거의 5% 됩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장학금 쪽으로 나오는 게 대략 한 22.5%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등록금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걸 가지고 대학은 사실 작동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5% 지분을 가지고 사실은 전횡을 지금 일삼고 있는 거잖아요. 과연 이게 온당한 것인가에 관한 이제 문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은 그나마 그래도 이제 아주 비리가 심각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대학생들이 일정 정도의 나이가 있고 어떤 주체적인 어떤 게 있기 때문에 학생회를 통해서 재단 비리를 갖다가 고발한다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슈를 삼아서 그 뭔가 함께 이제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고등학교일 경우, 중학교일 경우에는 이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 중요한 시기에 사실은 이 비리 문제를 터뜨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정말 수많은 그런 불이익을 당해도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또 사학이다 보니까 이런 교원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친인척이거나 지인을 통해서 채용 비리까지 있다 보니까 생존권을 법인에 맡긴 교사들은 양심 고백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부 고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어떤 처벌을 하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단을 해산하면 이 아이들은 그 사이에 교육권에 대한 엄청난 침해를 받게 되는 것이고 또 만약에 재단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지원금을 줄이겠다. 그럼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면 그걸 줄이면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못 받으니까 이래서 이렇게 사면 초과인 거예요. 이번 사건 완산학원의 경우도 이렇게 만약에 수사 결과에 따라서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게 어떤 법인 설립 허가 자체를 취소하고 재단을 해산시키는 그런 사유가 될까요? 거기까지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마 대법원까지 계속 갈 겁니다. 이제 이 문제를 끌고 가면은 결국 시간과 돈 싸움인데
그 싸움에서 이겨내기라는 것은 쉽지 않죠. 근데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사장은 대학이 망해도 혹은 학교가 망해도 자기 재산은 굳건합니다. 어쨌든 이사장의 비리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 굉장히 그와 아무런 관계도 없었던 다수의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또 지역사회가 피해를 입게 되고 하는 이게 정말 심각한 범죄임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도 교수님 말씀처럼 시간과의 싸움, 나중에 돈과의 싸움으로 진행이 돼서 결국 대법원까지 가가지고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구조라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심각한 것 같습니다. 교직원 인사권이나 어떤 설립자의 요건, 기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학에서 지금 가장 큰 통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학교 운영위원회를 이게 의결기구화해야 되거든요. 심의기구에서 학교 운영위가 의결기구로 좀 바뀌어서 이걸 바꾸려고 그동안 엄청난 노력했지만 결국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더 이번 기회에 그런 이슈 파이팅을 해서 다시 의결기구하는 이 작업만 좀 돼도 저는 사학은 많이 투명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완산학원 문제는 어차피 저희가 예. 다음 주 템린 리포트에서도 후속 취재해서 보도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